안녕하세요. 자, 노동법 학회원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 배우자 출산휴가 한번 아. 얘기를 해보죠. 혹시 뭐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그런 개인적인 물음 하지 마시고요. 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학계 출산율을 보니까요. 네. 2019년도에 학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0.92명. 그러니까 이제 두 명에서 이제 한 명도 이제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0.72명, 그다음에 수도권이 0.85명,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1.01명. 서울로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집값 아니겠어요, 집값. 예, 아무래도 집값, 뭐 교육, 뭐 비부담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서울에 계신 분들 좀 분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08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무급 3일이었어요. 저도 무급이었군요. 그때 제 자녀가 있었는데 무급 3일이니까 뭐 이게 크게 이제 뭐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죠. 네. 며칠로 바뀌었죠? 유급 3일에 무급 2일. 그래서 네. 총 5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2012년도에 바뀌고 나서 이제 현재 제도가로 바뀐 시점은 2019년도 10월부터. 그래서 현재 제도가 이제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 있는데요. 네. 남성님, 남녀고용평등법 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예. 2항은 제가 읽어보면 2항 제1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3항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예. 마지막 이제 4항, 5항 합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래로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담겨지지 않은 이제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Q&A 형태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보시죠. 네. 남성님이 한번 네. 저한테 물어봐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적용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예. 근로기준법 근속 기준이- 5인 이상이지만 저희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인 이상 사업장에 그다음에 근속 기준,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의 근속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속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에 대한 구분도 없기 때문에 계약직, 비정규직도 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두 번째는 예. 근로자가 5일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예. 청구를 한 경우. 회사를 생각해서 네. 제가 이제 5일 정도는 뭐 사용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예, 그럴 수 5일만 있죠. 사용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보내주세요. 라고 해도 이제 사업주는 이제 10일을 부여하셔야 돼요. 만약에 5일만 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출산 전에도 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잖아요. 근데 네. 그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모든 원칙이 예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 준비를 위해서 출산 준비가 더 뭐 시간적인 할애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준비를 위해서 출산일에 포함해서 출산 예정일에 포함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게 10일이다 보니까 예, 휴일이나 휴무일이 껴있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포함돼서 계산하나요? 대부분의 뭐 저희가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뭐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이 법 개정되기 전에도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애가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애가 이제 금요일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3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월, 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일밖에 못 쓰게 되죠. 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이제 불합리,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불효자가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아빠한테 효도를 하려면 월요일 날 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때를 못 맞춰서 금요일 날 출생하게 되면 좀 이상한 불효자가 되는 이런 이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하고 휴일이나 휴무일이 제외하려면 결국 며칠이 되는 거죠? 2주가 되겠죠. 그렇죠. 2주. 14일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1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게 되면 이제 2주 동안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아버님은 효도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 여기서 유급의 의미는 어떻게 그 급여를 산정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유급은 월 지급액이죠. 월 지급 총액을 내가 뭐 한 푼도 감액 없이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상에서 얘기하는 유급은 통상임금입니다. 저희가 여성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생각하면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 네. 근로자가 9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제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통상임금에 이제 제외되는 게 대표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 OT 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예. 이게 통상임금이 아닌 거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나는 그냥 이거는 뭐 하든 안 하든 다 받는 금액인데 그렇죠. 내 배우자 출산휴가 간다고 통상임금 이거 빼는 거 조금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회사, 많은 회사에서는 고용 OT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월 지급 총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5일분에 대해서 뭐 11분에 대해서 차액을 빼는 게 이게 크진 않거든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얘기하는 유급은 통상임금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게 되면 예.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죠. 지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왜냐하면 그 휴가를 5일 가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출근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출근을 간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안 했지만 출근 간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주를 근무하는 경우 주휴 2번을 포함해가지고 유급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 고용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지원금은 예전에 5일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5일에서 갑자기 1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에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에서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정부에서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급한다라는 게 이게 전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최저 이제 임금에 대한 한도가 있고요. 최고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 최고 금액은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말고 이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월 200만 원이 한도예요. 그거와 동일하게 월 2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그거를 1급으로 5회분으로 나누게 되면 정확히 금액이 38만 2,770원이 됩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외운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 내에서 최초 5일분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38만 원에 대한 차액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휴가 사용자 모두에게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는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와 유사한데요. 실업급여도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료를 낸 날이 18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한 6개월이 아니고 180이면 뭐 저희가 이제 그 근무 안 하는 날 제외하니까 한 7개월 정도 돼야 돼요. 입사한 지 7개월 이상 정도 돼야 이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근로자가 휴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고용지원금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고용지원금에 북한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러면 회사가 180일 미만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5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180일 미만이면 고용지원금을 못 받죠. 네, 그러면 그렇죠.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5일분만 주겠다. 네. 라고 하면 또 법 위반이죠.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법조문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 다만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10일을 줘야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5일 지급이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사해서 뭐 한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해당 근로자에게는 10일의 통상임금을 전액 다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일을 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10일을 줘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 그러면 고용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원칙은 여성의 그 출산율과 유사하게 개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대위 신청은 회사에서 정상 지급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도 회사에서 대위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고 다시 그 계산을 차액분을 계산해서 또 지급하고 상당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거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전액 또는 총임금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시고 그 해당 지원금을 회사에서 입금받는 대위 신청 방법이 가장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간편하겠네요. 예. 다음 질문은 급여 신청일은 그럼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휴가를 쓰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휴가 사용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그리고 이게 최대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요약하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첫 번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유급으로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제 생각했던 두 번째는요. 10일이 이제 휴일이나 휴무일 제외하고 10일이다. 그래서 이제 총 한 14일 정도의 휴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장려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 너무 애국적인 일 아닌가요? 네.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